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런 반등도 무조건 다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위치별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때 준강남이다 해서 위례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위례는 인구 10만 7천 명이 조금 넘는 도시입니다. 하남시 위례동, 송파구 위례동, 성남시 위례동 이렇게 3개의 행정구역이 합쳐져서 생겨난 도시가 바로 위례 신도시입니다. 서울 송파구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준강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도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각광받던 위례 신도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반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을 때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25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바람을 잡는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례 신도시와 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 그리고 의료복합타운 건립 그런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실망감에 집값 역시 오르지 않고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아파트들도 있는 겁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위례 신도시에서는 입지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주소지인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참 좋고 대단지죠. 자, 전용 74제곱미터의 거래를 보니까 지난 6월에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이게 취소가 됐는데요. 같은 평수가 지난 5월 한 달 전에는 1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여기서 6천만 원 오른 1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취소가 나온 겁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1년 6월에 16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되는 가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잘 지었습니다. 위치도 좋고요. 조경이나 동간거리도 좋기 때문에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지어진 지 한 8년 차 됐고요. 용적률을 보니까 이런 용적률이 없습니다. 179%밖에 안 되니까 대지 지분, 땅 지분도 많고요. 이런 아파트를 서울 수도권에서 찾기가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닥 오르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제가 볼 땐 많이 비싼 편이죠. 자, 그 옆에 위례 더힐 55라는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행정구역이 여기도 성남시 쪽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의 최근 거래가가 지난 7월 20일에 12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여기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16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3억 8천만 원, 대략 20% 정도 빠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집값을 조목조목 짚어보다 보니까 21년에는 그야말로 정말 미친 집값이었다, 이런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오른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대출 능력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는데요. 같은 위례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아파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이렇게 3개 행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파구 행정구역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좀 비싸다, 이걸 제가 체크해봤습니다. 자, 같은 위례지만 행정구역이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를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위례 센트럴자이 아파트와는 길 하나 차이입니다. 조금 넓은 길 하나 차이인데 전용 75제곱미터의 거래가가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1층에 거래된 거니까 자리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센트럴자이는 5층이 거래가 됐는데 역시 75제곱미터가 1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대충 따져봐도 주소지가 서울 송파구라고 하더라도 더 비싼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주장들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송파 위례 24단지 꿈에 그린 전용 84제곱미터의 거래가를 보니까 지난 7월 6일에 14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7월 28일에는 이게 한 1억 정도 껑충 뛴 1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등기를 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 최고점이 2022년 16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아직 최고점을 회복했다라고 보기에는 멀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지역은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왜 위례는 회복이 안 되고 있을까요? 지리적인 위치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해결 안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여길 직접 가보면 도로가 엄청나게 막히죠. 그래서 아침 시간 되면 기분이 좀 나쁩니다. 자, 그리고 위례에 들어서겠다고 했던 의료복합타운은 좀 큰 대단지인데요. 여기 역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쪽 그 일대에 4만 4천 제곱미터의 규모를 개발해서 병원과 상업시설 그리고 오피스텔 이런 것을 유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미래에셋 대우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장기간 연체해서 사업자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여부가 사라진 거죠. 아마도 땅값을 치를 브릿지 자금이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땅값을 못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위례 신사선이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하고 16년째
제자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약 자체가 없게 된 거죠. 자, 위례 집값이 지금 거품이 잔뜩 낀 채로 있는데요. 거품을 그냥 이게 거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오를지, 아니면 시간 지나 보니까 이게 거품이다 라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례 거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표용호TV에서 몇 개월 전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례 신사선은 삼성물산이 2016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6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신선 자체가 기약 없이 미뤄진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애가 타는 것은 위례 거주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서울시는 8월 초에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공사비를 기존의 1조 4,847억 원에서 1조 7,605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 2,700억 정도 올렸는데,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사업에 참여해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에 달려드는 시공사가 있다면 참 다행이겠죠.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개통이 아무리 빨라도 2031년은 된다 이겁니다. 아무튼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위례 거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들의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GTX 동탄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오르는 이유도 바로 서울 접근성이죠. 물론 지금 동탄역의 경우는 서울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가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역 주변의 아파트값은 지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탄역을 좀 벗어난 동탄 지역은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동탄은 동탄 인근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례 신도시의 경우는 일자리보다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위례인데, 지금 위례의 아파트 값에는 이미 위신선 발표 때부터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도 고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위례 신사선이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위례 쪽 집값도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또다시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그것은 미래에 오를 수 있는 폭을 미리 당겨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고점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의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8월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송파구와 하남시에 걸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오금동, 마천동,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 일대 대규모 땅, 그 그린벨트를 위례 신도시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그 넓은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시면 11월에 공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신규 택지 후보지로 혹시 이 지역을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20년 만에 서울 강남권 신도시가 다시 개발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 위치적으로는 참 좋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역시 교통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을 놔두고 파주나 양주 쪽에 택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때 많이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 왜 서울과 먼 지역에 자꾸 공급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 출퇴근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피곤해진다 이랬더니, 저보다 부동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신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파주 쪽에 싼 땅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 LH도 남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울과 먼 아주 싼 땅을 개발해서 철도도 놓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뭡니까?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발원지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거든요.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이 얼마에 거래가 되었대 라는 것이 뉴스에 나면 일제히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반응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반포에서 아주 가까운데? 뭐 이러면서 더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반포동과 잠원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지 않았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논현동, 역삼동, 신사동, 도곡동 지역이 규제를 피했죠.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지 않은 이유, 그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실컷 가격이 다 뛰게 놔두고 최근에 와서야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려고 살펴보고 있다, 염두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땐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많이 이상합니다. 이전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받았죠. 서울시가 지난 4월에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일대 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24개 단지, 여의도의 아파트와 그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그리고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에서 4구역이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송파구에는 잠실동 이렇게 4곳이 또 재지정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해당되는 주택들을 보유하신 분들이 아니 왜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두느냐라며 항의를 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이 뭐냐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또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가 생겨서 전세를 활용한 그 투기 수요, 그러니까 갭투자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고요. 주택거래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죠. 그런데 반포동은 계속 치고 올라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수준도 편리성 측면에서 속도가 참 빠르죠. 아파트도 우리가 살아가는 편리성 측면에서 보자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비싸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게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비싸졌고 우리가 모두 아파트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른 경기는 다 얼어붙고 너무너무 힘든데 아파트 가격만 지금 급등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공급 말고도 아파트 가격 하향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은 쓰지 않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공급 외에 또 다른 아파트값 가격 안정화 방안이 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이 보고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표용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울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혹시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 설정해 주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